우리가 이제 북한의 조선화를 이해하려면 그 조선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그 조선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걸 좀 한번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전통이 짧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전통이 짧다 보니까 왜 제가 전통이 짧다고 자꾸 얘기하냐면, 조선화라는 그 그림 자체가 1960년대에 시작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통을 북한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그 전통이 좀 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조선시대를 뭐 봉건국가, 그러니까 극복해야 되는 어떠한 시대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조선시대 그림을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오면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그림은 고구려 고금백화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사실 가장 가까운 시대에 조선시대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부정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이제 짧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조선화를 시작하는 바탕이 되는 여러 그림들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에 알려진 대표적인 그림이 이제 두 점이 있는데, 하나는 김용준이라는 화가가 그린 춤이라는 작품입니다. 또 하나는 리소코라는 화백이 그린 소나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냥 60년대 중반쯤에 창작이 됐고, 이게 이제 보시면 그렇게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안에 뭔가 중요한 의미가 좀 숨어져 있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북한에서 유행하고 인기가 있는 그림들은 여기에 조선화가 시작된 바탕이 되는 그림들을 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계속 연결돼 있어요. 전통이 짧지만 계속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좀 살짝 달라져요, 살짝.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제대로 된 좋은 작품을 이해하려면 그 작품이 뿌리가 되는 것을 좀 정확히 알아야지만 이 명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이제 찾아낼 수 있죠. 일단 이소코 하백이 그린 소나무라는 작품을 한번 보면요,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냥 우리나라에서 흔한 소나무를 그렸고, 그 위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매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그냥 소나무예요. 그러니까 매는 중심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그림이 왜 바탕이 되냐면요, 바로 채색입니다, 채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이제 언급했다시피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60년대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미 조선시대 그림들의 전통은 다 끊겼고요. 남아있는 거라고는 20화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소코 화백 같은 경우도 원래 수묵화라든가 무늬나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화가였기 때문에 화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없는 그림을 그려야 하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채색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담채라는 말이 있죠, 그죠? 보통 수묵할 땐 수묵 담채라는 말을 쓰는데, 연하게 칠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조선화를 만들 때 색깔을 연하게, 수묵화 방식으로 그래서 연하게 칠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 수묵화라든가 문인화 같은 경우는 조선의 지배층, 선비들이나 양반들이 그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봉건의 잔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그림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채색을 이제 해야 되는데, 채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통에 따른 채색 방법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소코 하백이 그린 이 소나무가 조선화에서 채색 문제를 해결한 작품이기 때문에 조선화를 기틀을 잡았던
그런 작품이고 바로 이제 명작의 반열에 올라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수묵도 사용을 했어요. 그 수묵도 사용을 했고 먹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 솔잎파리를 그리는 부분에서 이제 채색을 진한 채색을 이제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이파리의 중심 부분에는 덧칠을 했어요. 덧칠. 수성물감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덧칠을 하지는 않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덧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덧칠을 하게 되면 색깔을 이제 이렇게 흔히 말하면 또 조금 더 진하고 선명하게 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제 조선화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면 채색을 진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수묵 담채가 아니라 그 진하게 진채를 하는 진채라고 하는데 이런 진채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어떤 결정지은 이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품의 형식은 이제 기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소나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옛날 전통 그림에서는 익숙하게 그려지던 소재였습니다. 뭐 소나무 하면 그냥 일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원래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이제 영원성이죠. 영원성.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 사철나무잖아요. 소나무가. 그러다 보니까 사계절의 이 푸르름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이제 생태 특성을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영원함, 영원성, 변치 않음 이런 의미로 이제 주로 수용을 하게 되죠. 이거는 뭐 거의 직관적이에요. 보면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북한 사회에서 북한 사회도 혹은 북한의 이제 사람들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된다. 뭐 흔히 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변함없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그 약간 회색으로 처리한 이제 매를 그립니다. 그 매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용맹한, 매가 용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날짐승 중에는 이제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의 특성이 한번 이제 먹이를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용맹함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런 특징들을 사람에다가 비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강인한 사람, 용맹한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제 이 매가 사람이라면 거기 사는 뭐 인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나라를 굴리는 그런 지배층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강인한 마음, 강인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뭐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적인 부분하고 어떤 기술적인, 기법적인 요소들이 잘 맞았기 때문에 북한의 조선화를 만드는, 또 기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영준의 춤입니다. 제목 김영준의 춤인데 승무를 추는 여성을 그렸습니다. 근데 좀 특이하죠. 뭐 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장려하지 않는 북한 사회에서 그 비구니가 승무를 추는 작품을 명작으로 여기는 것이 조금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불교는 이제 이 조선시대 때는 이제 조금 이렇게 조선시대 때 좀 탄압까지는 아니었고, 이렇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어찌 보면, 지배층이라기보다는 피지배층에 가깝다라고 이제 인식을 좀 했던 것도 있었나 봐요. 이 그림이 이제 북한의 조선화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들이 뭐냐면, 바로, 섬세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그려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막 애매하게 그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인화라든가 이런 것이나 추상미술 같은 경우도 있는데 가끔 보면 좀 이게 애매한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이 실제하고 좀 다르다든가, 너무 추상화된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는데, 북한의 조선화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거든요. 물론 극사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서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그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또 피곤함만 느끼는 거죠.
이제 이게 왜 세밀하다, 뭐 섬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머리 부분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제 모자가 좀 이렇게 약간 반투명 같은 옷, 약간 하늘하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반투명한 옷이겠죠. 이 이제 머리 모양이 빛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엉덩이 부분에 이제 옷을 보면 이렇게 이 치마가 이렇게 겉옷하고 치마 사이에 이 치마가 이렇게 비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런 것이 기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점을 이제 잡아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그리지 말라는 거.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되 그게 과도하지 않고 혹은 너무 뭉개지 않고 그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멈춤이 없는 연속 동작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찍거나 그림으로 그리려면 딱 멈춰야 하잖아요. 딱 멈춰야 되는 거죠. 순간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만약에 춤이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 있다 하면 그 10분의 춤을 10분 동안 계속 움직이는 것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딱 포착해야 되는 거죠. 한 장면만. 그게 만약에 사건이면 사건, 인생이면 인생,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을 포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춤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춤이 계속 연속적으로 움직일 때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자세를 딱 찾아내는 거. 이래야 한다는 것을 이제 하나의 모범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춤이라는 게 아무래도 뭐 정적인 춤도 있지만 춤이라는 것 자체가 몸을 움직이는 역동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실제 이 승무란 그림을 보면 팔을 들어 올리고 있죠. 팔을 위로 들어서 이렇게 탁 치기 직전의 어떤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릴 때는 역동적으로 그려야 한다.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정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움직임이 많고 힘차게 그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본보기로서의 하나의 작품이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작품이 하나는 채색이라든가 내용에 관련된 이제 이소코 하벡의 소나무는 이제 내용과 그 다음에 채색 문제를 좀 해결한 그런 본보기가 되는 작품이고, 이 김영준의 승무 춤이라는 것은 묘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핵심적인 것을 포착해야 되고, 또 이제 인물을 그릴 때는 좀 더 역정적으로 그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본보기를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 두 작품이 조선하라고 하는 북한의 그림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적절히 이해한다면 조선화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뭐 한 나라의 작품 미술 세계를 통째로 이해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작품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 작품 한두 개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나머지를 풀어가는 것은 굉장히 좀 더 편안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